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점포 숫자는 왜 중요할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편의점이 포화 상태다,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편의점 자율규약이 생기게 되고 담배거리가 100m로 바뀌게 되면서 또는 바뀔 예정이어서 편의점 오픈에 브레이크를 걸게 되었고, 이 때문에 편의점 업계들은 해가 거듭이 되면 될수록 점포수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점포수 기준 CU가 GS15를 약 300여 개 차이로 근소하게 앞서 업계 1위를 계속 차지하고는 있지만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CU는 점포 숫자만큼은 자존심이어서 이제까지 거의 항상 1위를 놓치지 않았는데 2019년도 말 GS15에게 점포수 1위 자리를 잠깐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편의점 운영 30주년을 앞두고 GS15가 매출과 점포수에서 CU를 앞지르며 업계 1위에 등극했다. GS15는 11월 말 기준으로 점포수가 전월 대비 203개나 늘어나 13,899개라고 16일 밝혔다. CU는 점포수가 지난달 기준으로 13,820개였다. 그동안 전체 매출에서는 GS15가, 점포수에서는 CU가 앞서며 업계 1위 자리를 두고 기준점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GS15는 매출뿐만 아니라 점포수에서도 CU를 역전하면서 이 같은 논란을 잠재웠다. GS15 관계자는 점포수, 총매출, 영업이익 등 모든 분야에서 업계 1위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고 전했다. 항상 편의점 업계 1위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지만 보통은 점포수, 총매출, 평균 일매출, 영업이익 이렇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매출은 각 점포의 크기와 24시간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유동적이고 영업이익도 조건과 매출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점포수는 브랜드 파워를 반영한 절대 규모를 나타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말 당시에는 GS15가 CU보다 위 4가지 항목을 모두 다 앞서며 업계 1위를 당당하게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CU에게 다시 점포 숫자에서 역전을 당하였고 2023년 현재 영업이익 항목도 CU에게 빼앗기면서 매출 부분만 아슬아슬하게 선두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항상 점포수는 CU, 매출과 영업이익은 GS15 차지였습니다. 19년도에는 GS15가 잘했던 적도 있었겠지만 점포수에 역전을 당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는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에 편의점 브랜드 회사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출점하려는 위치에서 도보거리 250m 내 동일 브랜드가 위치하면 출점 동의서를 받고 오픈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시점에 CU의 가장 높으신 모 사장님께서는 당시 가맹법 위반에 대해 매우 민감해하셨고 이 때문에 250m 내 동일 브랜드 오픈을 아예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갑자기 오픈이 확 줄어든 CU는 결국 19년도에 GS15에게 점포 숫자까지 밀리게 되어 업계 2등으로 내려앉아 버렸고 다시 250m 내 동일 브랜드 점포들의 동의서를 받고 오픈을 재개하며 현재까지 점포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CU가 아직까진 점포수에서는 1등이나 GS15가 다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1월 한 달 기준 CU와 GS15의 점포수 경쟁 스타트는 순증가로 CU가 GS15보다 10개 점 정도로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3, 4개월 전만 해도 매월 50에서 100개 차이로 CU가 항상 이기고 있었는데 GS15가 칼을 갈았는지 무섭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점포수가 많으면 당연히 좋을 텐데 그럼 본사 입장에서는 점포수가 많으면 왜 좋을까요? 한번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점포 숫자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점포수는 곧 브랜드 파워로 직결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결국 점포수 경쟁입니다.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 하시는 점주님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의 점포 숫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커피, 치킨, 햄버거 등 대한민국 모든 업종에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없는 곳이 없는데 점포수가 많으면 곧
업계 1위라고 인식이 되어버립니다. 점포수가 많다는 건 가맹점주님들이 많은 선택을 했다는 거고, 그 브랜드가 많은 선택을 받았다는 건 시스템, 물류, 상품, 고객 선호도 등 타 브랜드 대비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는 곧 점포 숫자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결국 가맹점주님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받아 많이 오픈을 하게 되면 수익을 배분 또는 월 회비로 본사에 지불하는 구조인 편의점은 점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매출 점포도 오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장비 투자를 한 본사 입장에서 오픈만 한다고 해서 이익이 나는 건 절대 아니지만, 한 가지 무조건 이익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일회성 비용인 가맹비, 교육비 때문입니다. 어느 업종이든지 간에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가맹비와 교육비가 필수입니다. 편의점은 이 가맹 교육비가 부가세 제외 700만 원인데 일회성 비용이긴 하지만 전국에 한 달에 100개점만 오픈을 하게 되면 7억, 1년이면 84억의 돈이 순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는 복수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CU나 GS15 기준으로 한 달에 100점 이상은 오픈을 하니 단순 계산으로만 봤을 때 1년에 가맹교육비로만 수십억 이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상품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점포수가 많으면 상품 원가가 낮아지는 건 당연하고, 발주장려금이나 상품 입점비 협상을 할 때에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이 가능합니다. 발주장려금과 입점비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점포수가 100개나 있는데 100개 점포 중 70%만 발주를 넣어도 70개 점포에 입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브랜드는 50개 점포 중 100%가 들어가도 50개 점포밖에 입점이 안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 입점비를 많이 내고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가 도입률 80%는 맞춰줄게. 알았어. 그러면 너네가 우리가 이 정도 비용을 내고 입점을 할게. 대신 80% 도입률은 꼭 맞춰줘. 이렇게 어떤 상품이 입점을 하게 되면 도입률을 맞추기 위해 영업 담당들을 쪼아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점포 숫자가 많으면 상품 입점에 있어 초갑이 될 수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 신상품을 만들게 되면 팔아줄 곳을 찾아 납품을 해야만 합니다. 처음 신상품이 발주가 되어 점포에 깔리게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일단 이 상품이 편의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입점비를 본사에 내야만 합니다. 상품 개발 아이디어도 있는데 만들기 전 편의점 회사와 협의를 할 때에도 점포수 많은 브랜드와 하고 싶지 적은 브랜드와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점주님들의 발주를 유도하기 위해 발주 장려금도 줍니다. 만약 농심이라는 회사에서 문어빵이라는 과자가 새로 나왔는데 편의점 회사에 입점만 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발주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점주님들한테 문어빵 한 박스를 발주해 주시면 10,000원을 드릴게요 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10,000원을 준다고도 하고, 문어빵이라는 과자가 신기하니 한 박스를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A 브랜드는 어떤 상품을 발주를 하면 10,000원을 주지만 B 브랜드는 5,000원을 줍니다. 점포수에 따라 이 장려금들의 차등이 생깁니다. 이렇게 A 브랜드는 발주 장려금으로만 점포에서 평균적으로 40~5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B 브랜드는 10에서 20만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점포수에 따라 입점비나 발주 장려금에 대해 협상력이 좌지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회사에서 만약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포켓몬 아이스크림을 새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회사에서 포켓몬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이건 정말 대박 아이템이라 생각해서 편의점에서 입점을 시켜 판매를 해보고 싶은데, 가장 먼저 찾아가는 회사가 과연 어디가 될 것 같나요? 당연히 점포수가 가장 많은 곳, 즉 많이 입점될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를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정말 잘 나갈 것 같다고 판단이 들면 단독으로 판매하겠다고 하며 여러 가지 당근을 던지며 계약을 성사시키겠죠. 상대적으로 점포수가 적은 회사에서는 이런 제한이 올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포수가 많은 브랜드에서는 좋은 상품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점포수가 적은 브랜드에서는 담당 MD들이 발로 뛰며 경쟁사보다 더 좋은 상품들을 개발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 상품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점포수 100개와 점포수 50개의 상품 원가는
어디가 더 저렴할 수밖에 없을까요? 상품 원가 부분은 브랜드마다 전략이 달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점포수가 많으면 그만큼 대량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상품 원가가 저렴해진다는 건 팩트입니다. 이로 인해 본사는 마진을 그만큼 많이 남길 수도 있을 것이고, 1+1, 2+1 행사나 원가 DC 같은 행사도 많이 할 수 있어 이런 행사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이 넓어지거나 가맹점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게끔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계열사 또는 하청업체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점포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설, 전산, 물류, 상품 제조업체 등 계열사나 하청업체들이 할 일이 많아지게 되고 이익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며 이는 곧 본사의 이익과 직결이 됩니다. 하청업체들은 자회사일 수도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입찰을 받아 새로운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점포수가 많으면 그만큼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편의점 점포 숫자는 왜 중요할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렇게 점포수가 많으면 회사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그에 따른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BEP, 즉 손익분기점만 넘게 매출만 달성하여 오픈만 하게 되면 편의점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요즘 편의점 오픈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요즘 오픈 기조가 매출 안 나올 만한 곳은 웬만하면 지양하고 있고 담배거리와 자율규약으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기조가 바뀐 게 매출이 이미 다 나와 있는 매출이 확실한 경쟁사를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회사 이익이 거의 없게끔 해서 조건을 던져 빼앗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형 마트와 같이 확실한 자리도 평소보다 권리금이든 장려금이든 조금 더 베팅을 하여 빠른 확보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러한 기조가 더 심화될 것이고 편의점 업계에서는 점포수를 늘리지 못하면 이 시장에서 도태가 되기 때문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점주임차 타입 점포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潘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